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주술회전에 르메스쿠나가 들어간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선보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가 죄합재판을 무사히 넘긴 후 쿄주로와 함께 무한열차에가 하인의 엠무를 처치하고 수쿠나가 상해사 마카다를 상대로 사륙을 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실화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처절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는 무한열차 임무 후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있었는데 자신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효요로까지 죽었다는 죄책감에 빠져 있었죠. 이런 식으로 네이코를 인간으로 돌리기 위해 자신이 나서게 되면 또 다른 희생자들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네이코를 인간으로 돌리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마의 고양이로부터 편지가 도착했고, 하얀홀 루이의 피, 하얀일, 엠무의 피, 그리고 상해사 마카제의 피까지 아주 귀중한 피를 모아주어 네이코를 인간으로 돌릴 수 있는 실험을 잘 진행 중이라며 가능하다면 더 많은 피를 보내줬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죠. 탄지로는 막상 또 네이코가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네이코를 우선시하자고 자신을 다일렀습니다. 하지만 결코 저번처럼 참변이 일어나면 안 되기에 무슨 수를 써야만 했고, 수쿠나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예전 자신이 살던 수쿠나 산으로 찾아가 수쿠나의 손가락이 봉인되어 있던 그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죠. 탄지로는 횃불을 이용해 그곳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그곳에는 어떤 오래된 수기가 있었고 그것을 읽어봤습니다. 수쿠나는 천년 전 주술사들이 활동하던 해안 시대에 태어난 최악의 주술사로 태어날 때부터 4개의 팔과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막강한 힘으로 자신에게 거슬리는 존재들을 죽여버리며 사회의 혼란을 야기했기에 그를 죽이기 위해 능력 있는 모든 주술사들이 모여 싸웠지만 결국 수쿠나에게 패배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로 인해 수쿠나 역시 사망하게 되었는데 어째선지 수쿠나의 몸은 불로 전부 다 태워도 20개의 손가락은 남아있었고 그 손가락은 불길한 기운을 내뿜었기에 최후에 남은 주술사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 손가락을 강력한 결계와 함께 이곳에 봉인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탄지로는 자신이 이곳에 들어와 있을 때 그런 결계나 봉인이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풀려버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탄지로는 혹시 타마요시라면 수쿠나의 손가락을 연구해 어떤 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손가락들을 전부 챙겨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탄지로에게는 다음 임무인 환락의 거리에 가서 음주 탱겐을 만나라는 까마귀의 알림이 왔고, 탄지로는 일단 그 임무를 향해 갔죠. 탱겐은 유학에 사형급의 오니가 숨어있는 것 같다며 수사를 하다가 실종이 된 자신의 아내 3명을 찾는 것과 오니의 행방을 쫓으라며 시노부의 츠쿠인 카나오와 함께 잠입수사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카나오와 나비저택에서 함께 수련하며 가까워졌었는데 카나오는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고 있다가 탄지로 덕분에 조금씩 감정이라는 걸 찾아가고 있었고, 탄지로 역시 카나오에게서 호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들은 유각에 잠입해 오니의 행방을 쫓고 있었는데 시각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좋은 카나오가 금방 오이라니 와라비메가 오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와라비메의 정체는 상현육 다키 역시 날카로운 촉으로 카나오가 기다렸다온이라는 걸 알아챘고 그녀를 곧바로 납치해 지하 감옥에 보내야겠다는 판단했기에 둘은 격돌할 수밖에 없었죠. 카나오는 주에 필적하는 실력을 지닌 검사였기에 다키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소동을 들은 탄지로 역시 합류해 다키와 싸우기 시작했고 다키는 원래의 힘을 되찾은 후 더욱 강하게 그들을 압박했죠. 하지만 그때 음주탱견이 빠르게 다가와 소리의 호흡을 시원해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고 탄지로는 이번에는 아무런 피해 없이 수쿠나의 도움 없이 무난히 승리했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목이 베어서 계속 울고 있는 다키는 소멸하지 않았고 그 순간 다키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규타로가 튀어나와 기습을 했죠. 탱기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지명상은 피했지만 규타로의 낫에 살짝 베이고 말았고 이후에 카나오가 규타로에게 덤벼들었을 때 카나오 역시 규타로에게 밀려 몸 곳곳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탱게는 이 정도쯤은 괜찮다며
다시 카나오 탄지로와 함께 다키 규타로 남매와 싸웠지만 규타로의 공격에는 독이 묻어있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몸무게 적게 나가는 카나오 같은 경우는 얼마 가지 않아 온몸이 마비가 되어 리타이어 되었고 탱긴 역시 점차 움직임이 느려지며 탄지로 역시 규타로의 독에 당하고 말았죠. 규타로는 비열하게 웃으며 다가왔고 탄지로는 마비된 몸을 이끌고 어디론가로 기어갔습니다. 규타로는 그 모습을 보고선 도망치는 꼴이 아주 우습다며 저벅저벅 따라가며 탄지로의 몸을 죽지 않을 정도로 계속 베어버렸고 탄지로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기어갔죠. 탄지로가 기어간 곳은 네이코가 담겨있는 나무 가방. 규타로는 응? 거기에 뭐라도 있는 거냐?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네이코가 튀어나와 규타로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규타로는 네이코의 공격을 전부 받아치며 압도했고 탱겐이 뛰어와 공격을 했지만 규타로는 탱겐의 한쪽 팔과 눈을 베어버리며 승기를 다잡았죠. 카나와 탱겐은 치명적인 상처와 함께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고 있었고 다키는 이 여자아이는 이쁘장하고 강하니까 내가 잡아먹어야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키의 팔이 잘려 날아갔고 규타로는 엄청난 위압감에 그곳을 주시했는데 그곳에는 스쿠나가 씩 웃으며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죠. 규타로는 방금 전 탄지로의 몸을 전부 난도질해놨는데 상처 하나 없으며 자신의 독의 기운도 다 사라졌단 것에 말이 되냐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스쿠나는 자신을 경계하며 쳐다보고 있는 다키와 규타로의 다리를 참교로 날려 넘어지게 만들었고 이게 너희들과 나의 눈높이다 라고 했죠. 규타로는 이 정도 위압감을 가진 상대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알았고 다키 역시 그저 덜덜 떨면서 바닥에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스쿠나는 너네들의 주인인 무잔이라는 녀석이 있는 곳을 말해라 라고 말했고 규타로는 여기서 거역하는 순간 자신들은 곧바로 퇴치될 거라는 걸 알았기에 무한성으로 가는 위치에 대해서 알려줬죠. 스쿠나는 너희들의 주제를 잘 알고 있구나. 상으로 너희들이 도망칠 시간 주겠다. 5초 줄 테니 당장 여기서 꺼져라 라고 하며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의 규타로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바로 튀기 시작했는데 다키는 여전히 스쿠나의 위압감에 온몸이 떨려 몸을 움직이지 못했죠. 규타로는 이 바보 같은 녀석 도망가 라고 했지만 다키는 눈물을 흘리며 몸이 안 움직여 라고 했습니다. 스쿠나의 카운트는 약속한 시간에 닫아드려야 했고 규타로는 어차피 다키와 자신은 둘이자 하나 자신이라도 도망간다면 다키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다키를 두고 도망갔죠. 하지만 스쿠나는 카운터를 다 센 후 참격을 날려 다키와 멀리 있는 규타로의 온몸을 갈갈기 베어버렸습니다. 규타로는 어째서 난 도망갔는데? 라고 했는데 스쿠나는 네 녀석들은 하나이자 둘 하나가 도망치지 않았으니 둘 다 죽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며 웃었죠. 그렇게 다키 남매를 소멸시켜버리고 카나와 탱겐에게 다가간 스쿠나. 그들은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스쿠나가 반절수식으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줬습니다. 카나와 탱겐은 여전히 두려운 눈빛으로 스쿠나를 바라봤는데 스쿠나는 피식 한번 웃더니 탄지로의 몸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탄지로는 카나와 탱겐이 무사하고 주변에 있는 인간들도 무사한 걸 보고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마음은 왠지 편치 않았는데 아까 전 탄지로는 규타로에게 당해 죽어갈 때쯤 스쿠나가 탄지로에게 내가 처리해줄까? 라고 제안을 했지만 탄지로는 만약 이번에 몸을 바꾼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거냐고 물었습니다. 스쿠나는 이번에도 한 명만 빼고 다 죽이겠다고 했는데 탄지로는 네이코를 고르면 카나오가 죽게 될 거라는 생각에 차마 허락할 수가 없었고 탄지로는 스쿠나에게 다른 제안을 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져온 스쿠나의 손가락을 더 먹어줄 테니 기다릴 동료들이나 다른 민간인들은 절대로 죽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어딜 건방지게 내게 제안을 하려고 하느냐고 불쾌했지만 자신이 탄지로의 몸에 주도권을 가진다고 해도 손가락에는 봉인이 걸려있어 스스로 섭취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자신의 힘을 더욱 찾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만큼 그 제안을 수락했죠. 그래서 탄지로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어서 스쿠나의 손가락이 있는 나무 가방을 향해 갔고 네이코가 시간을 끄는 사이에 스쿠나의 손가락 4개를 더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 일행은 상인의 오니를 무사히 잡은 것에 포상으로 대장장이 마을에 있는 온천으로 휴가를 받았는데 탱겐은 자신은 나중에 아이들과 따로 가겠다고 했고 카나와 탄지로 네이코가 함께 대장장이 마을에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던 탄지로는 하주 무이치로와 연주 비치리 그리고 동기인 게냐와 마주치게 되었고 타고난 부침성으로
그들과도 꽤나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미치리는 자신은 이곳에서 볼 일이 끝났다며 먼저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무이치로는 곳에 있는 요리치 인형으로 수련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 요리치 인형에서는 예전 태초요 검사인 요리치가 쓰던 일륜도가 나왔고, 대장장이는 그것을 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탄지로가 있던 방 안에 상에서 한 탱구가 기척도 없이 들어왔고, 무이치로는 고은이의 목을 베었지만 여러 개체로 나누어져 그들을 공격했죠. 그곳을 습격한 것은 한 탱구만이 아닌 상윤호 교코까지 있는 상황. 모든 검사들은 그들의 습격에 맞서 싸우며 대양장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대양장이 마을은 귀살대에 일륜도를 공급해주는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 이곳에 대양장들이 전멸하면 귀살대는 사실상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었죠. 하나와 탄지로, 게냐 네이코는 한탱고의 분신들과 싸웠고, 무이치로는 홀로 교코를 상대했는데 전부 다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고, 무이치로는 교코의 술수에 걸려 수옥발에 갇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탄지로 일행은 한탱구의 분신들의 목을 다 한 번씩 베어냈는데도 소멸하지 않아 난항을 겪었죠. 하지만 이윽고 근처에 있던 연주 미치리가 지원을 와 한탱구를 상대로 선전을 했고, 게냐 탄지로는 그 틈에 한탱구의 분신을 찾아다녔습니다. 또한 무이치로는 수옥발에 갇혀 있었지만 예전 기억을 되찾은 후 반점을 발현해 빠져나오게 되었고, 각성한 힘으로 교코와 다시 치열하게 싸웠죠. 하지만 탄지로 일행은 아무리 한탱구의 본체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 사이에 한탱구의 분신들이 합쳐진 조약구텐이 연주 미치리와 카나올 상대로 압도하고 있었기에 본체를 찾는 게 늦어진다면 그들이 죽게 된다는 생각에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식에서 스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라면 그 녀석의 본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내가 그 녀석을 찾아줄까? 라고 했죠. 탄지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이번에도 스쿠나에게 손가락을 먹이려는 거래로 다른 이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며 스쿠나의 손가락 2개를 삼키게 되었고,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탄지로와 스쿠나가 서로 밀당을 하며 스쿠나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전개를 잡았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